소비자 행동을 인지, 탐색, 고려, 전환으로 구매 의사결정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어떻게 인지시킬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와 이상적인 상태가 다를 경우에 고객은 문제를 인식하게 되는데요. 이때 고객이 필요한 욕구일 수도 있고 필요일 수도 있고 실제 그것을 지불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어떤 수요에 대한 것들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인지 단계 및 콘텐츠 메시지 활용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번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을 하고 이를 해결하면서 살아갑니다. 먹고 사는 문제나 자신의 일, 기타 개인적인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구매와 소비도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소비자 행동에서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구매와 소비 부분인데요. 소비자 행동에서 문제 인식이란 사람이 어떠한 것의 필요성을 느끼고 적합한 구매를 통해서 이를 해결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문제를 인식하게 되는 걸까요? 바로 자신의 현재 상태와 원하는 상태의 차이가 발생할 때일 텐데요. 예를 들어서 주말에 데이트가 있는데 마땅히 입고 나갈 옷이 없다라면 새 옷을 구매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이 꼭 옷을 구매하는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 옷을 사려면 돈도 필요하고 쇼핑할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결국 현재 상태와 원하는 상태가의 차이를 얼마나 크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새 옷을 사는데 필요한 돈과 시간, 수고 등을 모두 지불하고라도 구매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야 실제적으로 구매로 이어질 것인데요. 이러한 문제인식이 소비자 구매 의사결정 과정이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 우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서울 우유에서 시작한 제조일자 표기는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기업이 먼저 인식시켜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 우유를 통해서 유통기한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제조일자 중심으로 우유를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이런 사람들의 생각에 과연 괜찮을까요? 와 같은 질문을 제기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문제를 환기시켰던 것인데요. 서울우유는 제조일자를 함께 표기한 이 짤막한 한 줄이 소비자들에게는 사소한 변화일지 몰라도 실제로 마케팅 실행 과정에서는 준비 기간만 1년 반 이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제조일자를 표기하지 않는 의견에 조직 내부의 거센 반발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제조일자는 각각 기업의 핵심 기밀사항의 하나였기 때문에 고객들이 굳이 물어보지도 않는데 제조일자를 밝혀서 출고된 지 오래된 제품의 경쟁력을 스스로 떨어뜨릴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반론이 제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조일자를 표기를 하면 자정부터 오전 시간까지 최대한 많은 양의 제품을 생산을 해야 했기 때문에 제조 시간이 바뀌어야 했고요. 창고에 보관하면 그만큼 제품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산부서에서는 특히나 제조일자 표기에 대해서 크게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신선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생산 즉시 판매를 하려면 운송과 배송 수요가 이전보다 늘어나기 때문에 유통부서에서도 제조일자 표기에 대한 불만은 극히 높았다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우유의 마케팅 부서에서는 고객을 만족시키면 물건이 더 많이 팔릴 것이고 그만큼 이익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 보상이 직원들에게 돌아온다는 논리로 이들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서울우유는 소비자 행동 관찰을 통해서 우유를 구매하는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신선함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요.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조일자 표기라는 파격적인 마케팅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소비자들은 서울우유 브랜드에 대해서 이전보다 더 큰 신뢰를 갖게 되었습니다. 서울우유에서 보는 것과 같이 소비자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구매에 필요한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은 소비자가 어떻게 문제를 인식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소비자의 문제 인식이 파악이 되면 기업은 다양한 형태로 고객의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서울우유는 모두가 아는 사례이긴 하지만 조금 오래전 얘기죠.
최근에 고객에게 문제를 인식시켜서 구매로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산업군이 미디어 커머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문제를 인식시켜서 미디어로 판매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티켓몬스터는 자체 모바일 커머스 플랫폼인 TV온 생방송을 통해서 유명 연예인 개그맨 정영돈 씨를 활용해서 정영돈의 도니도니 돈가스를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방송인 정영돈이 직접 출연을 해서 진행자와 농담을 주고받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된 방송은 네티즌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었는데요. 그날 준비한 돈가스는 전량 판매가 되었었고요. 방송 영상은 닷새 만에 조회수 200만이 넘을 정도로 아주 큰 인기를 얻었었습니다. 미디어 커머스는 이제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커머스란 미디어와 상업을 뜻하는 커머스의 합성어로서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해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의 마케팅 활동입니다. 미디어 커머스를 통해서 콘텐츠를 보는 곳이 상품을 사는 곳이 되고 있기도 하는데요. 마케팅의 공간이 역할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미디어 커머스는 기존의 대세였던 TV 홈쇼핑을 뛰어넘는 새로운 판매 채널로 확장 중에 있기도 합니다. 고객의 문제인식을 미디어 커머스라는 방식으로 비즈니스로 확장하는 곳이 블랭크를 들 수가 있는데요. 블랭크는 SNS상에서 제품의 특징을 잡아낸 영상과 함께 구매 링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구매의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마약베개와 샤워기 필터 등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기획하고 제품의 성능을 한눈에 알 수 있는 B급 감성의 동영상으로 수백만 개 이상의 상품을 판 기업이기도 한데요. 블랭크는 실험적인 동영상으로 소비자를 설득하는 전략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약백에 의해서 두 번째로 히트한 바디럽 샤워기의 경우에는 노후화된 수도관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물속의 녹이나 이물질을 걸러내주는 정수 필터로서 정수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인지시켰습니다. 퓨어썸 샤워기로 한강물을 정수해서 샤워하는 실험 영상은 SNS에서 큰 호응을 얻기도 했었습니다. 첫 번째 히트했던 마약백에는 블랭크의 인지도를 높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숙면을 돕는 제품의 기능을 알리기 위해 계란을 베개 사이에 넣고 밟는 실험 영상이 큰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손쉽게 브랜드를 접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소비자에게 발견의 가치를 주는 제품과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블랭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디어 커머스는 소비자에게 문제를 인식시킨 후에 구매로까지 연결하는 대표적인 마케팅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우유와 블랭크를 통해서 기업이 문제를 인식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문제를 인식한다라는 것은 현재 상태와 이상적인 상태 간의 비교를 통해서 채워지지 않는 욕구, 즉 니즈를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욕구와 관련된 개념으로 니즈, 원츠, 수요라는 여러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다 비슷한 개념일 수 있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니즈는 배가 고프다는 것에 해당하는데요. 본원적 욕구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배고픔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백반집을 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배고플 때 햄버거를 먹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가 속한 사회와 문화에 따라서 다른 원치를 갖고 있는 거고요. 구체적인 욕구에 해당하는 원치는 니즈를 충족하는 방식에 대한 것이고요. 앞에 얘기했던 지역이나 문화, 시간, 공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마케팅을 통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측면에서 보는 것은 수요입니다. 디맨드라고 불리는 건데요. 욕구의 충족 방식에 구매력이 가미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에 가고 싶은데 지금 수중에 갖고 있는 돈이 10,000원밖에 없다라면 수요가 없는 것이죠. 결국 마케팅 측면에서 구매력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인식 단계에서 니즈와 원치와 수요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고요. 소비자들의 욕구도 세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의식주에 대한 먹고 생활하고 살아가는 생리적 욕구가 만족이 되면 그 다음에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생기고요. 그리고 특정 조직에 소속하고 싶은 이런 사회적 욕구도 있고 궁극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자아실현 욕구를 갖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만 만족시켜도 구매를 했었지만 최근에는 예를 들어서 독서 모임인 트레바리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읽어도 되지만 내가 회비를 내고 독서 모임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런 것들은 소속 사회적 욕구에 해당하고요.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내가 사람들과 어떤 지식을 나누면서 내가 자아가 실현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욕구를 건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제품과 서비스의 기능적 특징들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논리적인 요소만으로 소비자는 설득되지 않습니다. 구매를 통해서 단순히 필요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업이 적극적으로 제시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케팅 관점에서 인지 단계에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인지 단계에서는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상품의 주요한 특징을 감성적으로 좀 제시를 하고요. 주로 인지는 아직은 구매를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광고나 컨텐츠로 사고 싶도록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충동 구매에 해당한다 볼 수 있고요. 소비자의 주요 채널은 소셜미디어, SNS와 같은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같은 것들이 좀 들 수 있고요. 그리고 특정 집단이 모여있는 포털이나 밴드, 이런 커뮤니티도 주요 채널에 해당할 수 있고, 인지 단계에서 마케팅에서 꼭 달성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브랜드의 인지도를 제고하거나 혹은 인지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탐색할 수 있도록 유입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품과 서비스가 갖고 있는 논리적인 특징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논리를 감성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인데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녹으면 물이 되기도 하고요. 눈이 녹으면 봄이 되기도 합니다. 봄이 된다라는 것은 감성적인 접근법인데 장미꽃 한 송이 1,000원입니다. 논리적으로 파는 거고요. 사랑 한 송이 1,000원입니다. 감성적으로 파는 건데 논리도 중요하지만 논리 위에 감성을 얹혀서 우리 것을 설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메시지에서 꼭 유의하실 것 중에 하나는 메시지는 개인화되어야 됩니다. 많은 기업들이 거대 담론을 다루거든요. 인지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호텔 같은 곳에 가보면 타워를 재사용하는 캠페인이 많이 진행이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타워를 재사용해서 지구를 지키자라는 건데요. 제가 세 가지의 메시지를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타워를 재사용하면 환경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있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대부분의 투숙객이 타워를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있고, 세 번째 메시지는 이 방에 머물렀던 대부분의 투숙객은 타워를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와 같이 세 가지 안이 있는데 어떤 문구를 쓰고 싶으세요? 고객에게 문제를 인식시킨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실제 마케터에게 물어보면요, 이란을 가장 많이 결정합니다. 타워를 재사용하면 환경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멋있죠? 그런데 이것은 거대 담론입니다. 거대 담론이에요. 고객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고객은 사실 호텔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타워를 재사용하는 캠페인을 한다라기보다는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 안에는 사실은 숙박기에 타월과 침대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 포함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결국 호텔의 캠페인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원가 절감과 같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인식하기 마련이고요. 무엇보다 거대 담론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소비자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내가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겁니다. 내가 타월 재사용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환경을 해치면서 산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마케팅 측면에서 문제를 인식시키는 단계에서 거대 담론을 얘기하기보다는요, 개인화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이 방에 머물렀던 대부분의 투숙객은 타월을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와 같이 이전 사람도 했으니까 당신도 참여하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지만이 소비자들은 문제가 인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인식 단계에서 거대 담론을 접근하기보다는 개인화된 형태로 메시지를 제시를 해야 되고, 소비자들은 충동구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메시지를 논리성을 기반으로 해서 감성적으로 좀 만들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인지된 사람들은 바로 캠페인에 동참해서 구매를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시 검색이라는 행위로 탐색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탐색의 연결고리까지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